머나먼 옛날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달랐답니다. 비가 해주는 말, 곡식이 해주는 말,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또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그들을 창조한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로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와 신뢰 속에서 그 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변 환경과 평화로이 공존하는 대신 주변 환경과 맞서 싸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고향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애쓰면서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외부 세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고 곡식을 키우는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외적인 삶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디언 전통 계승자가 그렉 브레이든에게 해준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의 세계보다 바깥 세계에 더 집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어떤 존재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선지자들과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준 것,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양자 물리학이 증명하는 내용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많은 영적 스승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양자역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양자 물리학은 무엇일까요? 양자 물리학은 19세기 말 인류가 자만심에 한껏 취해 있던 시기에 태동했습니다. 별들은 지도를 그리고 DNA를 분리한 뒤 원자핵 분열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죠. 인류는 세운 목표를 전부 성취하면서 과학의 끝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골치 아픈 수수께끼들이 남아있었지만 그저 사소한 호기심거리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실드를 잡아당기자 비로소 수백 년 동안 짜여있던 테피스트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자세기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계속해서 쪼개보면 결국 같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입자들은 진동하면서 존재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포함해 동물, 식물, 가구, 휴대폰 등 모든 것이 결국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진동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한때 하나였던 입자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며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하나였던 입자들이 지구 반대편이나 우리 은하를 넘어 떨어져 있어도 마치 여전히 하나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양자 얽힘 이론을 들여다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오래된 영적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연기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연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물과 햇빛, 흙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우주 만물은 서로에게 상호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은 원래 하나의 물질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의 에너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무한한 공간이지만 초기 우주는 아주 작은 공 크기로 압축된 상태였죠. 단 몇 분의 몇 초 만에 대폭발이 일어났고 모든 물질이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근원의 에너지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탄생했으며 지금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은 놀랍게도 고대의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대승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를 아름다운 망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망은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도록 걸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드라망은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된 우주적 그물망을 상징합니다. 이 그물망의 각 교차점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변화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드라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과학계와 종교계가 뭐라고 정의하든 어떤 힘, 장 또는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대의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해왔지만 이제서야 과학으로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죠. 이에 그렉 브레이드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에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힘을 우리 곁에 붙들어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 선조들은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와 소통하는 법을 신전의 벽에 새기고 낡은 양피지에 기록하고 자신들의 삶 자체에 각인시켰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법, 강렬한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법을 후손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최초의 가르침이 기록되고 5,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서야 과학의 언어는 세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감이나 고립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와 세상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양자 얽힘과 인드라망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 연결성 속에서 우주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게 겹쳐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확정된 위치나 상태도 없이 그저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순간 그중 한 가지 가능성이 고정된다고 하죠. 여기서 무엇인가란 바로 인간의 의식 혹은 관찰 행위입니다. 즉, 모든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순간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양자장 안에는 건강하고 부유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현실도 모두 있습니다.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와 비슷한 내용은
네빌 고다드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빌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관찰자인 우리의 정신 활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은 밖으로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 오직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변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네빌은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빌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즉 일어나야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의식한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 이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창조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 양자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찰해야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조 디스펜자는 양자장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 즉 감정적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생각에만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죠.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나 생각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 가능성의 장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 디스펜자는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맞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일관성을 띌 때 양자장은 반응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떠오른 것은 바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인데요. 네빌 고다드는 원하는 소망을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강조합니다. 원하는 소망을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이룬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느낄 때, 즉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될 때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빌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죠. 상상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룬 느낌이라는 감정이 동반되어야만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망을 단순히 생각하는 상상력이 아닌 소망을 이미 이루었을 때에 느끼는 생생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자주 느낀다면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러분은 평상시에 그런 느낌을 거의 떨쳐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자꾸만 되살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한 느낌을 되살린 후에는 책을 덮듯이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은은한 향수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태와 사랑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살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마법이자 소망하는 상태와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지 않은 일관성 없는 에너지 신호들을 우주로 내보낸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신호를 우주에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인다면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인디언 전통 계승자가 그렉 브레이든에게 해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분리된 채 우리 안의 세계보다는 바깥 세계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은 결국 외부의 물건들로 채우려고 하죠.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든 전 세계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실제처럼 생생한 게임 덕분에 삶이 더욱 흥미로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법보다 질병을 피하는 법에 집중하죠. 이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인디언 전통의 계승자에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되찾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기록할 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디언 지의 계승자가 말했듯 현대화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 결말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잊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알아차림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죠. 많은 영적 스승들은 단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깨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깨어나서 내면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